옥시토신과 내면의 고요. 옥시토신이 뇌의 여러 영역에 이르면 우리는 깊은 심호흡을 할 수 있다. 옥시토신은 편도체처럼 아드레날린을 생성하는 중추에 작용하여 두려움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낸다. 우리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기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어쩌지 못해서 엄마에게 울며 달려가는 어린아이를 상상해보라. 부모와 자녀의 이러한 관계는 파트너 관계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우리는 기분이 좋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상대의 도움을 구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안정감이 느껴진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진정 효과는 더욱 높다. 물론 낯선 사람의 손을 잡아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한다. 호르몬 시스템상으로 개인적인 차이 역시 우리가 상호작용 혹은 사회적인 뒷받침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경험할지에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파트너를 얼싸안고 어떤 사람은 위스키를 마시는 것도 그런 이유다.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옥시토신 효과는 모자 관계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엄마가 극복해야 하는 두려움을 상당히 근본적인 것이었다. 즉 자기 아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했다. 사실 처녀지는 가 태어난 새끼의 질을 꺼려한다. 그래야 새끼와 함께하기 위해 출산한 어미지에 내는 옥시토신을 분비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유는 출산 중에 있는 엄마의 뇌를 호르몬으로 충리를 하게 한다. 모유 분비를 촉진하고 애착을 유발하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스트레스의 경감 효과는 관계를 굉장히 수월하게 해준다. 모든 관계는 타인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허용하는 능력을 존재하며 이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대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나와 싸우려는 것인지 너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은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모든 사회적인 신호를 세심하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언제나 스트레스다.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주의력을 높여야 하고 코르티솔이 분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릴라 무리에게 접근하는 것처럼 타인에게 접근할 때는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사회적인 기억을 필요로 한다. 그래야 누구랑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스트레스 반응을 극복해야 한다. 그래서 막 시작한 낭만적인 사랑은 행복감으로 두둥실 떠있는 듯한 기분 위에 특히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편도체의 활성화가 억제되는 듯하다. 이미 알다시피 편도체는 경계심과 부정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 중의 하나다. 경계심이 느트러지면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과도 함께할 때의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친구가 늘 비슷한 사람과 사귀는 이유이다.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의 가장 큰 장점은 편안해서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마치 함께 있지만은 혼자 있는 것처럼 산다. 각자 퍼즐 맞추기를 하거나 노트북을 앞에 놓고 말장난이나 칠 뿐이다. 그들이 그렇게 편안한 관계가 되기까지는 신경줄이 끊어질 듯한 수많은 순간을 거쳐야 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 도달한 커플은 서로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옥시토신이 분비됨으로써 긴장이 이완되고 이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이처럼 편안한 상태에서는 면역계도 더 잘 기능한다. 옥시토신이 면역계의 신호를 조절하는 단백질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랑은 편안한 느낌과 많은 관계가 있다. 안정감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감정을 필요로 한다. 분주하고 소란한 사회가 우리를 자극하고 경쟁하게 만드는 현실 속에서 편안하고 유쾌한 관계에 충분한 자리를 할애해서 심신을 회복시키고 안정을 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옥시토신은 어떻게 사회적 능력을 만들어내는가? 좋은 감정을 중재하는 것 외에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도 사회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자칫 강한 감정으로 마음이 이러니 위축되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은 큰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싸울 것이냐 도망칠 것이냐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는 상대가 치통 때문에 저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할 겨를이 없다. 자폐증 환자가 상대의 표정을 잘 해석하지 못하는 것도 눈을 직접 마주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관계를 코칭해주는 책들을 보면은
그 불이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할지 논의할 때 싸움 아니면 도망식으로 대화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이때 옥시토신은 싸움이나 도망이냐는 식의 태도를 거슬러 복합적인 사회인지를 가능하게끔 해준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회인지 능력이 높아지는 것은 대단히 좋다. 타인에게 세심하게 감정이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두려움이나 스트레스, 감정에 치우치는 태도 오히려 방해된다. 이때 옥시토신은 변도체의 활성화를 억제할 뿐 아니라 변도체와 전두피질 사이의 연기를 강화하여 감정 조절을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옥시토신은 일련의 도전에 도움이 된다. 가령 옥시토신은 사회 신호에 대한 우리의 민감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옥시토신을 투여하면 뇌는 움직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누군가 게임에서 배제되면 그와 함께하고자 그를 끌어들이는 경향을 보인다. 옥시토신을 코에 뿌리면 사람의 얼굴 표정을 더 잘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싸울 때도 적대적인 태도를 덜 보이고 긍정적으로 의사소통하려 하는 등 조금 더 생산적으로 다툼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학자들은 커플에게 옥시토신을 뿌린 다음에 늘 싸웠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상당히 민감해서 양보할 수 없었던 주제였는데도 생산적인 태도로 임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옥시토신 스프레이를 사용한 후에도 아버지도 아들에게 더 많이 반응해주고 적대감을 더 표출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옥시토신 분비를 자극하는 자연적인 상황에서도 나타난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의 행동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인지수행 능력이 높아졌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에서 생각을 읽는 테스트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남자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의 부정적인 감정을 더 잘 알아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읽으면서 옥시토신은 애착 호르몬이구나 혹은 옥시토신은 최소한 사회적 능력을 높여주는 호르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많은 것들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기도 하는 법, 옥시토신 역시 지금까지 살펴본 효과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첫째, 옥시토신을 인해서 사회적인 자극에 민감해진다는 것이 반드시 친사회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실험 대상자들이 각각 로또를 샀는데 나중에 그 중에 한 명이 더 많은 상금을 타게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옥시토신의 영향하에 실험 대상자들은 상대를 고소하게 생각하거나 상대를 질투할 수 있다. 쳇, 나보다 많은 상금을 탔잖아. 한편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한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탐탁지 않게 하거나 의심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 여자친구가 그런데 그런 믿을 수 없는 사람이어서 하는 사회적인 신호에 대해서도 옥시토신 스프레이에 노출된 실험 대상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또한 사회적인 편가르기에도 옥시토신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옥시토신 스프레이를 뿌린 실험 대상자들은 낯선 사람보다도 자기 그룹에 속한 멤버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옥시토신은 또한 자기 그룹의 멤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더 민감하게 만드는 듯하다. 여하튼 옥시토신 스프레이를 뿌린 실험 대상자들은 서로 맞추는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옥시토신은 무리 호르몬이라고 불린다. 마지막으로 사랑에는 어느 정도의 보호 본능이 동반된다. 새끼들을 데리고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을 경계하는 백조를 기억해 보라. 어미는 모든 침입자를 막을 준비가 되어 있다. 옥시토신은 특정 상황에서 더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어쨌든 이처럼 투쟁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것이 사랑이 아니겠는가? 사랑이 달콤한 것만으로 구성된다면 세계 문학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옥시토신과 여성들,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진 마당에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옥시토신의 효과는 성별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남자와 여자는 옥시토신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다른 반응을 보이며 옥시토신을 분비하는 상황도 다르다. 가령 옥시토신 시스템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일에 관여하지만 그 양상은 성별에 따라 종종 다르다. 엄마의 경우를 보면 옥시토신으로 인해서 아기를 쓰다듬게 되는데 그러면은 옥시토신이 다시 분비되어서 아기를 또 쓰다듬는다. 그 밖에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아기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옥시토신의 효과다. 아빠의 경우에는 아기를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되지 않는다. 대신에 아이를 간지리고
비행기를 태워주고 물건을 보여주는 등 자극적인 놀이를 할 때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따라서 남자의 옥시토신 시스템은 간절임, 옥시토신 분비, 모형 자동차, 경주 드랙 보여주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남자의 경우에 이 애착 호르몬은 보상 정추가 특히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파트너 관계에서도 이벤트를 중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평소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표현이 많이 다르다고 느꼈다면 이런 연구 결과의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자동차를 보여주는 것도 애착 형성 방식 중에 하나다. 물론 개인차도 있다. 그래서 엄마가 모형 자동차를 가지고 놀아주고 아빠가 상처에 붕대를 감아준다 해도 지극히 정상이다. 당신이 부모라면 자신의 보상 정추가 어릴 때에 작동하는지 스스로 느낄 것이다. 보통 아빠와 자녀 간의 관계는 교육적인 성격을 띈다고 할 수 있다. 아빠는 아이에게 자기 신체와 주변 세계를 탐구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엄마는 감정적인 안정감을 담당하는 편이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아빠와 즐겁게 놀다가 놀이가 더 이상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엄마에게 달려가서 위로를 받는다. 따라서 엄마나 아빠 어느 한쪽이 덜 중요하다고 느낄 필요는 없다. 아이는 기회주의적으로 자기가 좋은 것을 쫓고 자기 필요를 구할 뿐이다. 따라서 옥시토신은 사회적으로 유쾌한 감정을 많이 유발할 수 있고 두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다. 사랑할 때도 실현당했을 때도 옥시토신이 도움을 준다. 사회인지에 도움을 주면서 우리를 적절한 정서 상태에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옥시토신은 우리를 친사회적인 성향으로 만들기도 하고 공격받는다고 느끼면 보호 본능을 유발하여 거친 행동을 하게끔 하기도 한다. 사실 투쟁정신이 도움이 되는 순간도 있다. 그럼 이제 투쟁정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호르몬을 불러오자. 테스토스테론, 커다란 힘은 책임의식을 동반한다. 더불어 사는데 중요한 호르몬은 옥시토신만 있는 게 아니다. 테스토스테론도 있다. 테스토스테론이 높아지면 실험 대상자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테스토스테론은 인간이 호르몬 덕분에 승승장구할 수 없을까 하는 질문에 가장 주목을 끄는 호르몬이다. 스테로이드로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전달물질이기도 하지만 테스토스테론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물론 테스토스테론의 주된 기능은 알려져 있다. 성징을 발달시키고 번식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반응하는 시상하부의 신경세포는 성적인 행동뿐 아니라 공격적인 행동에도 관여한다. 그래서 타액 속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것은 공격적인 행동과 성적인 행동과 연관되며 일반적으로 지배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은 여성과 대화하기 전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학자 지그문드 프로이트가 이 소식을 들었다면 좋아했을 법하다. 프로이트는 섹스는 파괴 본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은 정의나 성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하지만 섣불리 일반화할 수는 없다. 인간은 단순히 호르몬에만 맡겨져 있지 않으니까 말이다. 가령 범죄자의 경우에 테스토스테론의 수치와 성적인 침해의 행위 간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행동치료를 한 다음에 꼭 그렇지는 않았다. 진화는 인간을 위해서 뇌를 새로 만들지 않았다. 기존에 존재한 것을 바탕으로 했다. 그리고 테스토스테론과 테스토스테론으로 인해서 더 활성화되는 뇌 영역은 기존에 있던 것들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이런 영역의 활성화와 연관이 있으며 테스토스테론을 투여하면 이런 영역의 활성화가 증가한다. 이런 식의 옛 메커니즘이 인간의 세련된 사회적인 능력과 맞물릴 때에 다양한 행동 양식이 나타난다. 공격은 공격에 대해 수준 높은 공격이라고 할까? 흉복이 떠돌림, 비방, 경멸 등에 대해서 이에 속한다. 그 중에서 어떤 것도 테스토스테론 분비에 자동적으로 뒤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 호르몬이 신체와 정신을 위험 상황에 초점을 맞추도록 할 때에 그 부산물로 이런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가령 화를 내는 사람과 맞은 경우에 테스토스테론이 주의력과 심박동을 상승시키거나 바소프레신과 합동하에 전도체가 뇌관을 흥분시키도록 하면 위험에 더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다. 동시에 테스토스테론은 스트레스 반응과 걱정스러운 얼굴에 대한 주의력이나 공포 반응을 약화시킨다. 타액 속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경우든 학자들이 테스토스테론을 직접
투여한 경우든 패턴은 같았다. 실험 대응자는 걱정스러운 얼굴에 덜 민감해졌으며 그런 얼굴을 더 오래 쳐다보고 더 강하게 반응했다. 공포에 질린 얼굴에 그다지 흔들림이 없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싸울 때에 흔히 볼 수 있는 태도. 어쨌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경우에는 상식적인 평화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남성의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테스토스테론을 투여하는 것쯤은 좀 문제가 있다. 물론 테스토스테론을 복종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복용 불가피한 성전환 같은 경우 그렇다. 하지만 나이 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이 줄어서 노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테스토스테론을 투여한다면 체류나 살인을 비롯한 많은 범죄를 조사한 결과 15에서 30세의 남성 범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남성이 언젠가는 이런 시기를 벗어난다는 사실에 대해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테스토스테론은 역시 바람직한 면이 있어서 적절한 때에 약간의 테스토스테론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다. 테스토스테론